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한산이라는 영화가 개봉함과 동시에 해외에서도 많은 평가가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이 다양하게 들리고 있는데요. 외국 유명 역사학자가 한국에서 직접 거북선을 체험하던 중 중국인의 돌발 질문에 침착하게 대처하며 참교육을 시킨 일이 생겼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일이 생기기 전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의 이순신을 중국 사람이라 칭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대형 게임사에서 전 세계인이 하는 게임 속 이순신 장군을 한국인이라 칭한 것인데요. 단합력 좋은 우리 한국인들이 합심하여 해당 내용을 공론화시키고 고치라고 통보하자 일주일이 채 안 돼서 곧 모든 자료를 삭제하고 사과하기 바빴습니다. 이에 분노했는지 한국의 실수를 찾느라 혈안이 되어 있던 중국 측에서 이순신 장군의 장검 소식을 접하고 오보를 퍼뜨렸습니다. 중국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한국의 장검에 대한 내용으로 시작했습니다. 우선 한국의 장검에 설명하자면 한국의 장검은 칼날의 길이가 긴 칼을 말합니다. 현존하는 유물은 없고 아산 현충사에 보관된 이순신이 쓰던 장검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순신의 장검은 길이가 1.98m로 임진왜란 중에 장군이 직접 사용했던 검입니다. 검의 길이가 197.5cm에 이르기 때문에 실전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고 의전용으로 제작됐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검신에 새겨진 글을 통해 1594년 임진왜란 중에 그 당시 명수로 이름난 태기령과 이무생에 의해 만들어진 장검임을 알 수 있다. 장검의 손잡이는 남색의 천이 10십자로 감겨져 있고 두 손으로 잡을 수 있게 매우 길게 약간 휘어져 있는 형태입니다. 장검의 칼날 끝에는 덩굴 무늬를 새겼으며 칼등에는 홈이 파여 있습니다. 또한 칼집 끝에는 은으로 만든 장식이 있고 장검을 몸에 찰 수 있도록 끈이 달려 있습니다. 특히 검에는 이순신 장군의 직접 쓴 삼척서천 산하근색 이리소탕 혈염산하라는 검명이 쓰여 있습니다. 석자되는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이 떨어지고 한번 휘둘러 쓸어버리니 피가 강산을 물들인다 라는 의미의 그의 다짐을 새겼습니다. 이러한 장검은 1963년 1월 보물로 지정되었는데요. 중국인들은 이러한 검이 왜 한국의 보물에서 국보가 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순신 장검이 국보가 아닌 이유는 본인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역사적으로나 예술적으로나 그 가치가 상당하지만 충무공의 장검은 300개가 넘는 국보 목록에서 빠져 있다. 한국은 무기에 대한 편견 때문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기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인 것 같다. 무구류라던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자도 많지 않다. 한국은 물을 경시하는 문화가 반영됐을 수 있다는 가설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누가 봐도 물을 숭상할 줄 모르고 물을 천시한다는 문화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닌가. 이는 한국이 한국의 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우리 중국은 아직도 물을 중요시하고 숭상하고 있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렇지 않은가? 충분히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다. 한국은 이순신을 대단한 인물이라고 여기고 미디어적 측면에서도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가며 숭배하고 있지만 정작 그의 삶과 역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런 측면에선 본다면 그들도 우리 중국의 역사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순신도 사실은 중국 사람일지도 모른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하며 한국의 역사에 손을 댄 것입니다. 이를 접한 해외 반응은 아주 뜨거웠습니다. 적당히 해라 중국. 도대체 어디까지 중국인이라고 칭할 셈이냐. 장검을 들먹이며 우스갯소리하는 걸 보니 참 우습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한국의 이순신, 거북선을 자랑하는 영상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내용을 억측하다니. 이건 무식하다는 것 말고는 다르게 해석되지 않는다. 기사를 쓸 때는 제대로 알고 써야 한다. 이순신이 한국의 역사라는 많은 역사서적에 이미 써있지만 난중일기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살았는지 알 수 있다. 해당 기사 찾아보니 또 사라졌습니다. 지금 구글에 돌아다니고 있기는 한데 이 기자 아마 중국인들한테도 몰매맞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몇몇 중국인들이 중국을 더 욕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 중국의 조상들도 쪽팔려 도망갈 듯 싶은데요. 도대체 어디까지 우길지 궁금합니다. 누가 중국의 문화와 역사를 훔쳐줬으면 좋겠네요. 아마 조상들도 그렇게 원하고 있지 않을까요?
뜨거운 해외 반응을 받은 중국에서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망언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유명한 역사학자인 스티브 밀러는 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국의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직접 체험하기 위해 한국으로 올 정도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에 큰 감명받았습니다. 그는 난중일기를 직접 읽은 평을 남기며 거북선을 체험하는 영상을 찍던 도중 중국인의 질문 받게 됩니다. 한국에서는 이순신을 영웅으로 신격화시키고 있지만 사실은 그의 대검을 국보로 인정하지 않고 보물로 지정하고 많은 모습을 보이며 그가 들고 다니던 상용검도 분실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이순신이 중국인이라는 기사와 내용이 자주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국은 딱히 해명할 생각도 없어 보이는데 그냥 이순신을 중국 사람이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요? 그러자 스티브 밀러는 해당 질문에 곧바로 답했습니다. 그 부분은 한국문화재청만의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것까지 제가 알 순 없지만 이순신 장군이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정도였던 건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는 그런 장군이 있습니까? 이순신의 뿌리가 어디든 그는 한때 조선을 위해 시민들을 위해 목숨 바쳤습니다. 만약 이순신이 당신 나라의 조상이라면 중국의 모든 사람들의 뿌리는 한국 사람일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해당 대화를 종결짓고 덧붙여 난중일기 내용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들 면을 잃고 슬퍼하면서 적은 일기입니다. 아들을 잃고 너무나 슬퍼하는 인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이순신은 매일매일의 전란 중 특히 먹과 벼루를 갈아서 글을 써야 하는 불편한 상황에서도 꾸준히 매일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벼루를 갈면서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반성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또한 보통 이순신 하면 승리의 영웅, 성웅 이순신이라는 이미지가 강합니다. 그러나 책을 읽다 보면 이순신의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걱정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술을 마시고 토사광란에 힘들어하는 모습들, 또한 불안해서 자주 점을 치고 점에 의존하는 모습들도 보이며 매우 인간적인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그가 역사에 길이 남을 영웅적인 면모를 보이며 승리한 것을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의 자랑 이순신 장군님의 리더십 밑에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한국인 DNA에 각인된 것이고 본류는 이순신 장군에게서 온 것이라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이순신 장군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